자, 반갑습니다. 신영준입니다. 자, 지난 4장 이제 컬렉션 1을 마치고 파트 1을 마치고 이제 파트 2장에 들어왔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항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트, 셋, 맵 이런 것들 그리고 해시들 그죠? 예. 자, 이번에부터 시작할 내용들은 이 컬렉션에는 아주 많은 확장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확장함수를 하나하나씩 알면서 우리가 앞에서 컬렉션 파트 1에서 우리가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메서드 체이닝 기법, 그죠? 이 메서드 체이닝 기법을 통해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확장함수를 여러 개를 이제 확장함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주 쓰는 확장함수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필터링도 하고 뭐 연산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함수를 살펴가면서 그런 기법을 익혀 나가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자, 먼저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코틀린은 앞에서 그렇죠.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컬렉션 인터페이스로 자바의 기본 컬렉션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바의 기본 컬렉션을 구현을 했죠. 확인했죠. 그죠? 전부 다 자바의 이제 뭐 해시셋이라든지 해시맵 뭐 그리고 뭐 트리셋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정말 많은 확장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확장 함수를 많이 제공해 주면 그 확장 함수들의 기능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기에 코딩을 하기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범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크게 우리가 5개인데 자, 연산자의 기능의 메서드 컬렉션을 가지고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연산자끼리 이게 된다고 이런 게 왜 되냐 아시겠죠? 추론이 될 겁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해서 우리가 집계를 할 수가 있는 메서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집합 그리고 총합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의 계산 기능들도 제공하는 함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즉 검사의 기능의 메서드들도 존재하는데요. 요소를 검사를 하고 순환을 하는 거. 우리 뭐 포 이치 구문이나 포 이치 인덱시드라는 것 앞에서 배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필터도 우리가 봤죠. 잠깐. 그래서 필터 기능의 메서드도 우리는 필터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수많은 요소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골라내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맵 메서드 기억나시죠? 아니 맵 오브가 아니고 맵.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우리가 변환 기능의 메서드에 이제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배열이 아니라 요소들을 뒤집든가 아니면 정렬하든가 아니면 자르는 등 변환 기능이 있는 이러한
범주를 5개로 나눠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 기능, 집계 기능, 검사 기능, 필터, 변환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큰 데이터라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자료 구조, 그죠? 자료 구조의 이제 성질을 다 알고 계시니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함수들을 뭡니까? 연결을 해서 메서드 체이닝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컬렉션의 확장 함수의 사용법을 일단 순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함수인지,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메서드 체이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그래서 연산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컬렉션의 연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하면 컬렉션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발 리스트 1, 발 리스트 2, 그리고 매번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스트링 리스트 오브로 불변형입니다. 그죠? 1, 2, 3 역시 리스트 오브에서 불변형으로 리스트 2를 인트 타입으로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매번을 역시 맵업으로 불변형으로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키와 밸류, 키가 스트링이고 밸류가 인트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프린트 ln에서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1은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스트링이니까 for라는 스트링을 더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한 문자열의 요소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불변형인데요. 그죠? 맞습니까? 불변형인데 내부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서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나온 거예요. 상당히 기능이 꼭 마치 불변형의 애들을 쓰는 거와 똑같죠. 그죠? 예. 불변형이 아니라 저 뭐죠? 뮤터블에서 그죠? 예.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리스트 2에다가도 마찬가지로 1을 추가했어요. 추가를 하니까 뒤에 1이 붙었다. 그죠? 어차피 뭡니까? 리스트 타입은 중복을 허용을 하죠. 어차피 배열 기반이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2에다가 리스트 오브 즉 뭡니까? 지금 얘도 리스트고 얘도 리스트예요. 맞죠? 그래서 두 리스트를 이렇게 병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2에 뭐예요? 1, 3, 4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5, 6, 7을 더해가지고 출력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리스트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요소의 제거가 일어납니다. 리스트 2에 지금 1, 3, 4인데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3, 4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 2에다가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빼고 있어요. 3, 4, 5.
그런데 여기에는 134만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력된 게 1이 나왔어요. 그죠? 왜 1이 나왔어요? 3, 4, 3, 4, 3, 4, 3, 4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맵 1 해서 fair. 자, 여기서 fair 객체가 나왔는데요. 이 fair 객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어떠한 함수를 쓰든 간에 객체를 하나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객체를 한 개를 리턴하는 게 통상적으로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 페어 객체도 있고 페어도 있고요. 페어도 있고 또 트리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페어라는 거는 내가 함수 객체, 함수나 무엇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두 개로 생성을 하고 싶다. 고 할 때 페어 객체를 쓰시면 되고 세 개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플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어 객체에서 우리가 it를 이용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올 때 first와 second 이거는 3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객체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fair 객체 뭐예요? 키와 밸류의 값을 얘도 역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페어 객체가 두 개의 객체로 맞는 이게 이제 타입이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string int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에다가 by 4를 플러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high 이거 다 출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4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번에서 hello라는 키 값을 제거하면 값도 제거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일치하는 값을 제거를 하는데 여기 hello가 value로 2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헬로우가 없어지고 굿바이, 하이 요렇게만 살아 있고요. 아울러 맵오브 해서 맵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맵을 병합을 또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또 출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물며 여기에서 맵원에서 리스트 오브에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죠? 불변형 리스트인데 하이하고 헬로우를 이렇게 컬렉션이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하이가 있고 헬로우가 있으니까 얘가 제거가 되고 굿바이 3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연산자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컬렉션 요소를 하나씩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컬렉션 자체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죠? 이때 리스트 오버나 페어나 맵 오브 등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요소를 병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눌러보면 각각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즉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시겠죠? 연산자 오버로딩이 당연히 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소의 처리와 집계입니다. 자, 먼저 각 연산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컬렉션을 이와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요소를 집계하는 확장함수로는 우리가 포이치, 순환함수, 포이치 인덱스드 뭡니까? 그리고 이치, 온이치, 그리고 카운트, 맥스, 민, 맥스바이, 민바이, 폴드, 리듀스, 그리고 썸바이 등의 확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가 지금 1, 2, 3, 4, 5, 6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스트 페어 객체는 여기에다가 리스트 오버에다가 뭐예요? 페어 객체로 스트링이 이제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이 300입니다. 그리고 페어 객체 또 들어가서 B, C 그리고 300, 200, 100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맵 오브 해서 맵을 만드는데 11 to 자바, 22 to 코틀린, 33 to C++ 이렇게 세 개의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머리에 넣어 주시면 좀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용으로 컬렉션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아래서 다음 장까지 계속해서 이 소스를 이 컬렉션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개한 확장 함수를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보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파악을 먼저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소의 순환. 먼저 각 요소에 대한 순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포이치와 포이치 인덱시드라는 함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포이치는 우리가 람다식 표현식을 쓰죠. 그죠? 그래서 포이치에서 뭐예요? 리스트다. 그죠? 리스트 요 놈이에요. 그죠? 1, 2, 3, 4, 5, 6 들어가 있는 놈. 그래서 여기에다가 IT에서 ln 안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ln을 안 했기 때문에 개행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똑같은 1, 2, 3, 4, 5, 6이죠. 근데 포이치 인덱스드는 아시다시피 표현식에서 두 개의 인자값을 받을 수가 있죠. 인덱스와 해당하는 밸류의 값을.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인덱스 해서 인덱스 값을 여기에다가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밸류의 값을 해당하는 밸류의 값을 찍을 거니까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런데 이 포이치 구문은요. 각 요소를 지금 표현식으로 이렇게 람다식으로 출력만 할 뿐 컬렉션 자체를 반환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치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오니치에는 컬렉션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요소의 순환에서 오니치를 사용을 하면 각 요소를 람다식으로 처리하고
컬렉션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반환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리턴 리스트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오니치에서 프린트 IT 했어요. 그럼 당연히 1, 2, 3, 4, 5, 6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우고 뭡니까? 여기에서 요거 보세요. 리턴드 리스트 있잖아요. 요거 반환 받았잖아요. 그죠? 반환 받아서 리턴드 리스트를 보세요.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출력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맵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니치에서 프린트 ln에서 키 값과 밸류의 값을 출력을 하면 각각 프린트 ln을 했기 때문에 11 자바, 22 코틀린, 33 C++ 맞죠? 이거를 출력을 하고 얘는 오니치는 리턴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턴드 맵을 보니까 똑같이 11점 자바, 11 니꼴 자바, 22 니꼴 코틀린, 33 니꼴 C++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건데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카운트를 사용해 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조건에 맞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데 지금 이거는 짝수를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 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앞에 리스트가 붙었어요. 아까 리스트의 원소는 여기에 보다시피 1, 2, 3, 4, 5, 6이 있었어요. 그러면 리스트의 요소를 먼저 IT로 받아가지고 1, 2, 3, 4, 5, 6 그죠? 1, 2, 3, 4, 5, 6 중에서 카운트의 람다식 조건인 짝수에 해당하는 개수 요소의 개수인 3을 반환을 하는 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뭐 1이 보시다시피 뭐 1로 하면 홀수로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식의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니치 그리고 뭡니까 카운트 봤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민바이하고 맥스바이는 봤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요소를 반환하는 것을 한번 보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보는데 자 먼저 리스트에 맥스라고 우리가 호출을 하면 6이 당연히 찍히겠죠. 1, 2, 3, 4, 5, 6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리스트 민은 1이었어요. 그죠? 네, 1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맥스바이와 민바이는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나온 요소 IT에 대한 표현식에 대한 결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맵이에요, 맵. 맵인데 맵에 맥스바이와 민바이라는데 얘는 키와 밸류의 값이 있는데 키 값이 제일 큰 맵의 요소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3이 제일 컸다 그죠? 10뿔뿔이 찍히고요. 그리고 민바이 얘는 IT에서 이제 제일 작은 거는 11이었다 그죠? 맵에서. 그래서 11 니꼴 잡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맥스바이 표현식과 민바이 표현식은 람다식에 의해 컬렉션의 요소를 처리하며 이 소스 코드에서는 지금 키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요소로 반환을 한다. 그럼 여기에 밸류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뭐 우리가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아스키 코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각 요소에 정해진 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초기값과 정해진 식에 따라 요소의 처리를 하기 위해 폴드라는 함수와 리듀스라는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능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초기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폴드는 초기값과 정해진 식에 따라 처음 요소부터 끝 요소까지 적용해 값을 리턴을 해주고, 리듀스는 폴드와 동일하지만 얘는 초기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폴드는 초기값과 정해진 식에 따라 처음 요소부터 끝 요소까지 적용하며 값을 생성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프린트 ln에서 리스트 1, 2, 3, 4, 5, 6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니셜 값, 초기 값이 4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표현식이 들어와서 토탈 값과 넥스트가 있는데 얘를 지금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는 초기 값이 있으니까 초기 값을 먼저 4를 놔두고 그 다음부터 1에서부터 6까지 더해가지고 25가 나온 거예요. 25 맞나요? 그리고 또 역시 이니셜 이거는 1을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곱하기네요. 그죠? 곱하기니까 1 곱하기 1 1이죠. 그런데 1에서부터 6까지 우리가 곱하면 720이 나오겠죠. 이렇게. 아울러 폴드 라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폴드와 같고 얘는 마지막 요소에서 처음 요소로 반대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니셜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고 하니까 당연히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반대로 들어온다는 게 바로 폴드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인데요. 폴드와 동일하지만 얘는 초기 값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리스트, 리듀스하고 이니셜이라는 초기 값을 없죠. 그래서 리듀스는 토탈, 넥스트 두 개의 인자를 통해서 람다식을 써서 더해 나가는데 얘는 초기 값이 없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러면 4를 더했을 때는 25니까 초기 값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21이 나오겠죠. 맞나요? 예. 리듀스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방향만 반대로 돼서 더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값이 2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폴드 4는 그러니까 폴드 4는 초기값 4가 정해지고 1에서부터 6까지의 모든 요소가 더해지고 폴드 라이트는 1 초기값을 줬죠. 모두 동일하나 얘는 이와 같이 4, 6, 5 뭐 이런 형태로 요소가 오른쪽부터 뭡니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졌네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거 좀 수정을 해 놓아야 되겠네요. 6, 5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리듀스 라이트와 작동 방법은 동일하나 역시 초기 값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폴드 라이트, 리듀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표현식에 따라서 요소를 더하거나 뭐 아니면 여기에 표현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초기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한번 보죠. 이번에는 모든 요소에 합산하는 거. 자, 식에서 도출된 모든 요소를 합한 결과를 반환을 하려면 우리는 썸바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썸바이, 식에 의해 도출된 모든 요소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리스트 페어, 우리 리스트 페어 앞에 잠깐 가볼까요? 여기에 리스트 페어 여기 있네요. 그죠? 얘가 지금 세컨드 값이었어. 세컨드 값이었죠. 이거 다 더하면 600이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IT 세컨드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6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페어 객체로 두 가지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 걸 하려고 그러면 first, 두 번째는 second. 아시겠죠? 예. 그래서 페어로 묶인 요소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리키는 first와 두 번째를 가리키는 뭐죠? 페어로 묶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리키는 예. first와 second 멤버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second를 선택을 했기에 이거를 썸바이를 통해서 합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소의 모두 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썸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요소의 검사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검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같이 실습을 하고 이제 검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